한 가지 테마를 바라보는 두 가지 다른 시선, 이혁진, 김종민의 이종격투기입니다. 이번 주는 우주산업은 변신 중, 통신위성 대 관측위성입니다. 최근에 아마존, 테슬라, 그리고 비전펀드, 이러한 이름만 들어도 설레이는 이런 글로벌 혁신가들의 공통된 관심사,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올해 뉴스에서 우주 산업에 관해서 이제 관심도가 높다라는 기사들을 좀 많이 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바로 통신위성입니다. 아마존의 카이퍼 프로젝트, 그리고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그리고 비전펀드가 투자한 회사 원앱, 이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저궤도 통신위성입니다. 저궤도 통신위성, 다른 말로는 LEO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단어가 조금 어렵습니다만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표를 보시면 통신을 목적으로 하는 저궤도 위성 사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고도로 쏘아 올려야 낮은 통신 지연율을 영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고도로 쏘아 올리다 보니까 커버할 수 있는 비율이 좁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수의 위성이 필요로 하는 프로젝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프로젝트가 스페이스X, 아마존, 그리고 원앱이 영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해당 프로젝트의 목적은 결국 글로벌 음영이 없는 인터넷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역시나 통신위성인데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쏘아 올려야 하는 위성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더 많고요. 어떤 매출의 성장 폭이 통신 위성의 숫자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범위로 인해서 더욱 확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주목하고 있는 기업은 바로 인텔리안 테크입니다. 인텔리안 테크는 육상과 해상 그리고 비행기 등의 위성 통신 안테나를 제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동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그림으로 간단하게 표현을 해봤는데요.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바로 V셋, 선박용 안테나입니다. 동사의 매출에서 약 7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1위 분야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미국 해군과 그리고 글로벌 크루즈 선사들이 동사의 핵심적인 고객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글로벌 500여 개의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분야가 기대되는 점은요. 최근에 선박 운영의 안정성 그리고 효율성으로 인해서 통신용 안테나 시장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보급률은 글로벌 20%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한 성장 잠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바로 LEO 위성 안테나입니다. 보시는 제품이 바로 원앱을 위해 특별히 만든 안테나 제품 사진인데요. 동사는 글로벌 주요 저궤도 위성 사업자 원앱에 독점적으로 통신위성 안테나를 실제 납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난해 140억 원 규모의 수주 계약을 공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동사의 단기 그리고 장기 성장 전망을 상당히 밝게 하는 요인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투자 포인트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해상용 위성통신, 즉 V셋에 대한 구조적 성장입니다. 최근 선박 운영의 효율성 그리고 안정성을 위해서 선박 인터넷 분야가 상당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글로벌 보급률이 20% 수준입니다. 글로벌 기관의 예측에 따르면 2028년까지 9.6%의 성장이 연평균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바로 뒤에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저궤도 위성 통신입니다. 바로 동사의 미래 가치를 담보하는 이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동사는 저궤도 통신 위성 시장이 개막이 되면 글로벌 고객사를 추가적으로 확보할 것으로도 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핵심 이슈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바로 원앱입니다. 동사의 지난해 주가 추이를 보면요. 원앱의 재무위기에 따라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원앱의 바르티라든지 이런 인수 이슈가 새롭게 부각되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로도 핵심 고객사인 원앱의 사업 현황과 추진 일정 그리고 사업의 잠재력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앱을 중심으로 동사의 사업 잠재력을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왼쪽 장표를 먼저 보시면 원앱은 2012년도에 설립을 하여 전 세계에 음영 없는 인터넷 서비스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비전으로 이거에 동의하는 퀄컴이나 비전펀드 등이 좀 투자를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에는 재무위기를 거쳐 영국과 그리고 인도의 통신사
바르티가 공동으로 84% 정도 지분 인수를 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원웹의 상당 기간 동안 멈춰졌던 우주 비즈니스가 재시작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잠재력이 상당히 놀랍습니다. 원웹은 계획대로라면 올해까지 100개가 넘는 통신 위성을 보유하게 될 것인데요. 이것은 우주 비즈니스의 초입 구간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 이유는 원웹이 미국 통신위원회에 승인받은 위성의 개수가 48,000개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바로 인텔리안 테크의 성장 잠재력으로 추산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더불어 왼쪽 차트에서 확인을 할 수 있듯이 원웹이 안테나로 승인받은 인텔리안 테크의 제조 안테나도 약 40만 개 수준입니다. 이런 것이 시장에서는 약 2조 원 이상의 사업 가치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쏘아 올린 위성도 중요합니다만 실제 원웹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범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른쪽의 장표를 통해서 지상 서비스에 필요한 안테나의 개수도 추정해보면 아주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1대 주주인 바르티와 그리고 바르티의 2대 주주인 싱텔이 주로 영위하고 있는 서비스 지역을 살펴보면요. 인도와 아프리카 그리고 동남아 등지입니다. 해당 부분은 세계적으로도 인터넷 음영 지역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으로 추산할 수 있는 실제 사업 규모는 약 15조 원 규모 이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비록 상당 기간을 두고 지켜보아야 할 우주 비즈니스이지만 인텔리안 탱크만큼은 가장 가시적이고 그리고 해당 분야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우주 비즈니스에 대한 관심이 있는 투자자라면 그리고 글로벌 혁신가들의 꿈과 함께하고 싶은 투자자라면 인텔리안 테크를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빅데이터 시대가 요즘 이제 관건이 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빅데이터니까 정보의 양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데이터의 양에 따라서 국력이 결정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관측용 위성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국가 주도로 대형 위성을 소량 발사했다면 최근에는 민간 주도로 소형 위성을 다량 발사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관측용 위성도 이제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위표를 보시게 되면 2019년 이후 10년 이후에 이제 전망을 보인 표인데요. 위성수 같은 경우에는 약 340%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나 주목하게 보셔야 될 것은 이제 위성 무게가 반토막 정도로 감소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는 국내 소형 관측 위성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주목해 보았습니다. 네, 제가 주목한 기업은 세테렉 아이입니다. 세테렉 아이는 1999년 카이스트 연구원들 중심으로 설립된 기업인데요. 특징적인 것은 한국 최초의 위성인 우리별 1호를 개발한 연구진들이 다수 포진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이제 인공위성 시스템 개발과 제작, 방산물자 개발과 생산, 위성연산 판매와 분석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동사의 지분 30%를 확보한다고 발표하며 시장에 큰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주요 위성 포트폴리오로 보시게 되면 흥미롭습니다. 2009년부터 말레이시아, 아랍에미레이트, 싱가포르 등 해외 주요 기업들로 이제 다수의 우주용 초고해상도 위성들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국내 위성 수출 기업은 유일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사의 핵심 투자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2021년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된다는 점과 두 번째로는 자회사 모멘텀이 기대된다는 점입니다. 네, 첫 번째로는 동사의 기존 제작 위성인 스페이스 IX가 이제 감가상각비가 올해로 종료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이제 실적과 연관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수익성이 높은 해외 수주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방부의 2021년, 2025년까지 군사용 초소형 정찰 위성이 개발에 추진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세 가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올해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바로 동사의 핵심 개발품인 스페이스 IT가 올해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스페이스 IT는 현재 선존하는 디지털 글로벌사의 월드뷰 3보다 이제 같은 성능을 지니고 있는데요. 해상도 측면에서 같은 그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특징적인 것은 가격이 1억 달러로 기존 이제 월드뷰 3보다 약 3분의 1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무게도 650kg으로 그 월드뷰 3보다도 약 4분의 1 수준이죠. 가볍고 저렴하기 때문에 해외 각국에서 이제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사에 이제 주목해 보셔야 될 점은 자회사가 가지는 모멘텀인데요. 세트랙 I는 크게 두 가지 자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SIIS와 SIA라는 회사인데요. SIIS는 위성 영상 판매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특징적인 것은 국내 아리랑 위성의 이제 독점 영상 판매권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이제 이 아리랑 위성에서 쏘아진 이제 영상 데이터를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회사인 SIA는 이제 위성 영상을 분석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 분석 사업은 각국의 위성을 가진 기업들이나 국가들이 영상 데이터를 분석하여서 이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시대를 맞이하는 지금 이제 영상 분석과 영상 판매 사업은 꼭 결맞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빅데이터 시대가 견인하는 관측용 위성 시장의 성장에 주목해 보신다면 세트랙 I를 꼭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우주산업의 변화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통신용 위성에 주목하신다면 인텔리안테크를, 관측용 위성 시장에 관심을 가지신다면 세트랙 I에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핫한 테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까지 격투기였습니다.